여러분, 미국 시장이 요즘 이 이슈를 조용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직접 흔드는 시나리오가 한동안 시장 불안 요인이었는데 결국 한 발 물러서는 쪽을 택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파월에 대한 형사 수사가 사실상 멈췄고 그 결과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취임을 맡고 있던 가장 큰 정치적 장애물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파월과 트럼프의 감정 싸움 자체보다 이제 정말 워시 체제로 넘어가는 거냐, 그리고 그게 미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파월 수사가 변수였는지, 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 수사를 문제 삼았는지, 그리고 왜 이번 수사 종료가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 리더십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연준 본청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연준이 쓰는 에클스 빌딩과 인접 건물 공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 공격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밝힌 전체 프로젝트 예산은 24억 6천만 달러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비용 초과와 공사 내용이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연준은 공식 FAQ에서 새 VIP 식당은 없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도 없으며 테라스와 대리석 관련 의혹도 역사 보존과 접근성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파월이 의회에서 했던 설명과 이전에 제출된 자료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트럼프 진영이 파월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연준 리모델링 비용과 의회 증언 문제를 들여다보는 수사였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공사비 수사로 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오랫동안 파월에게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압박해왔고 파월은 거기에 공개적으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 눈에는 이 수사가 연준 독립성을 흔드는 압박수단처럼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연방법원도 검찰이 사실상 범죄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고 수사 목적 자체가 파월을 압박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4월 24일 형사수사를 종료하고 문제를 감찰 기능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이 수사가 계속되는 한 연준 관련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려면 상원 은행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 한 명만 확실히 이탈해도 일정이 꼬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을 압박하려다가 정작 본인이 지명한 워시 취임 일정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파월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보다 워시를 제때 앉히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실제로 M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수사를 종료한 뒤 톰 틸리스는 워시 인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워시 인준을 가로막던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 하나가 정리된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애초에 왜 워시 취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그렇게 컸을까요? 이건 파월이 그냥 물러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는 5월 15일에 끝나지만 연준 이사 임기는 그보다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후임이 제때 인준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신이 의장 대행 성격의 체어 프로 테임을 맡을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워시 인준이 꼬이면 트럼프가 원하던 깔끔한 세대 교체 그림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수사 종료는 파월 개인을 봐준 뉴스라기보다 워시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혼선을 줄인 결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백악관과 법무부 쪽 메시지를 보면 형사 수사는 멈췄지만 감찰 차원의 검토는 계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도 미 법무부는 연준 감찰 기능이 비용 초과 문제를 계속 보게했고 필요하면 다시 문제를 키울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월이 의장직만 내려놓고 연준 이사로 계속 남을 경우 정치권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장이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파월이 완전히 안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워시 취임을 우선시키기 위해 형사 수사 카드는 접고 감찰이라는 낮은 강도의 압박 수단은 남겨둔 일종의 전략적 후퇴에 가깝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저는 핵심이 딱 하나라고 봅니다. 미장은 이번 사안을 파월이 좋다, 워시가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 리더십 공백과 인준 지연이라는 불확실성 하나가 줄어드는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통화정책 자체보다 정책 결정 체계가 흔들릴 때 시장이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 의장 교체 시점에 법무부 수사, 의회 인준 막힘, 파월 잔류 여부, 트럼프의 공개 압박이 다 동시에 얽혀 있으면 시장은 금리 전망보다 제도 불확실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사 종료는 적어도 워시 취임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는 악재 하나를 덜어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워시가 유력해졌다고 해서 내일 바로 금리가 확 내려가거나 트럼프 뜻대로 연준이 곧바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CNBC 보도를 보면 워시는 분명 금리 정책과 대차 대조표 운영에 대한 생각이 있고 정치권에서는 그가 더 비둘기적으로 갈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워시 본인은 청문회에서 통화정책 독립성은 필수라고 말했고 정책 결정은 분석과 숙고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워시 체제가 된다고 해도 시장이 기대하는 건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치적 충돌보다 제도적 정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종목으로 볼 때도 특정 한 종목을 바로 찍는 방식으로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건은 개별 기업 실적 이슈라기보다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민감한 자산을 먼저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형 기술주, 나스닥 성장주, 장기채 민감 자산 그리고 금융주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밸류 성장주는 금리 하락 기대가 붙으면 먼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은행주는 금리 수준보다 수익률 곡선과 경기 해석에 따라 반응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장기채는 연준 리더십 불확실성 완화 자체만으로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축입니다. 즉 이번 주제는 무슨 종목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 워시 체제가 확정되면서 어떤 자산군이 먼저 시장의 시선을 끌 수 있는가를 보는 주제에 가깝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억지 연결을 하자면 애플, 엔비디아 같은 대형 성장주, JP모건 같은 금융주, 그리고 장기채 ETF 같은 금리 민감 자산을 함께 보는 방식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워시 수혜주라고 부르기보다는 연준 불확실성 완화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트럼프가 파월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워시 취임을 제때 성사시키기 위해 파월 수사를 끝내는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 충돌을 한번 낮춘 쪽에 가깝습니다. 형사 수사는 멈췄지만 감찰 카드는 남아있습니다. 워시는 유력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걸 파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연준 교체 과정에 혼선이 줄어드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트럼프는 파월을 완전히 밀어내기보다 워시를 제때 안 치는 쪽을 택했고, 미장은 연준 교체 지연 리스크 하나가 줄었다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슈를 볼 때는 워시가 되느냐 마느냐만 볼 게 아니라 파월의 이사직 잔류 가능성, 감찰 결과, 그리고 워시 체제가 실제 금리 경로 기대를 얼마나 바꾸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 이슈를 단순 뉴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서 같이 봐야 할 관련 자산, 미국 종목, 금리 민감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면 설명란 구글 폼을 작성해주세요. 폼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연준, 금리, 달러, 국채, 나스닥 같은 매크로 이슈에서 어떤 종목과 자산을 먼저 봐야 하는지까지 계속 연결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설명란 구글 폼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관심 산업과 종목들이 다음 영상 주제와 종목 정리에 직접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